미국인 남편 서울 아파트는 내 거라며.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의 끝에서 벌어진 정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시세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두고 한국인 아내와 미국인 남편이 정면으로 맞붙은 사건입니다. 내 돈으로 샀으니 내 거다는 남편, 10년을 함께 살았으니 내 목도 있다는 아내.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2012년 봄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 학원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38살 민지혜 씨는 그곳에서 42살 마크 톰슨을 처음 봤습니다. 미국계 투자회사에 근무하던 마크는 유창한 한국어와 반듯한 매너로 지혜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두 사람은 불과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서초동의 작은 빌라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결혼과 함께 학원 강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 곁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게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2015년 마크의 연봉이 2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부부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13억 5천만 원에 구입합니다. 계약서에는 마크 단독 명의로 적혔지만 지혜 씨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인데 누구 이름이 올라가든 무슨 상관이야? 그때 그 생각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복병이 될지 그녀는 꿈에도 몰랐겠죠. 2016년 딸 수아가 태어나면서 지혜 씨의 하루는 온통 육아와 살림으로 채워졌습니다. 마크는 해외 출장이 잦았고 평일엔 새벽에야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2019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귀가는 더 늦어졌습니다. 지혜 씨가 부부 상담을 권하자 마크는 미국에선 그런 거 안 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지혜 씨는 마크의 휴대폰에서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수상한 메시지들을 발견합니다. 추궁하자 마크는 그냥 친구야 라며 잡아댔지만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마크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한국 생활이 더 이상 안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지혜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아파트 절반은 내 몫이라고 하자 마크는 단호하게 말했죠.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 돈으로 산 거야. 한국 법이 어떻든 미국에선 이런 식으로 안 해. 그 순간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국제 결혼의 끝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가 이혼할 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중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 사건의 기준이 되는 법이 뭐냐를 정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한국 법을 적용하면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법을 적용하면 명의자의 단독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지혜 씨가 받는 돈이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과 결혼한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양측은 각각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지혜 씨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부부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딸 수아는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마크도 한국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완전히 한국이었으니 당연히 한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 씨는 학원 강사라는 커리어를 포기하고 10년간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했습니다. 마크가 해외 출장을 다니며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건 집에서 모든 걸 감당한 지혜 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기여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았을 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면 마크 측의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마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회사의 주재원 신분으로 한국에 파견된 것 뿐입니다. 매년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했고 미국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주로 썼죠. 아파트 구입 자금 역시 전액 그의 급여에서 나왔고 지혜 씨는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결혼 전에도 지혜 씨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소득 손실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씨의 손을 든다. 한국 법 적용의 재산분할 인정이냐? 마크의 손을 든다. 미국 법 적용의 명의자 단독 소유 인정이냐를 선택해 보세요. 투표를 마치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중어법, 즉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졌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은 부부가 함께 살아온 곳의 법을 적용한다. 법률 용어로는 상거소지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살고 있던 곳의 법이라는 뜻이죠. 마크가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1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했고 한국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으며 자녀도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급여를 미국 회사에서 받고 미국에 세금을 낸 건 고용계약의 문제일 뿐 생활터전과는 별개라고 봤습니다. 한국 법이 적용된다고 결정되자 다음은 재산분할 비율의 문제였습니다. 민법 제839조 2에 따르면 부부가 협력해서 이룬 재산은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협력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협력이 반드시 돈을 직접 보탠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간접적인 기여도 엄연한 협력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여도는 몇 %로 인정됐을까요? 재판부는 50대 50의 균등 분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 전액이 마크의 급여에서 나왔고 그의 고소득은 결혼 전부터 쌓아온 개인 능력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10년간 커리어를 포기하고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며 마크가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뒷받침한 기여는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기여도는 40%로 산정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현재 시가 18억 원의 40%인 7억 2천만 원을 지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마크가 제시한 3억 원은 10년 혼인 생활의 기여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다. 법정 밖에서 지혜 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10년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는 재산을 어느 나라 법으로 관리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계약서나 재산 약정을 작성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법 아래에서는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가사 활동 기록이나 육아 관련 서류들을 평소에 잘 챙겨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섣불리 수락하지 마세요. 지혜 씨처럼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했기 때문에 3억 원이 아닌 7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사실들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40% 적당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버딩미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은 생생한 판례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